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살이 된 이금자라고 합니다. 평생 장사를 하면서 살았어요. 카페도 운영하고 한식당도 운영하고 했었죠. 젊었을 땐 시장통에서 김치며 나물이며 직접 담고 팔며 아이 둘을 혼자 키웠던 여자예요. 남편은 30 초반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로는 오롯이 제 몫으로 두 아이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 참 조용하고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말보다 글이 편한 아이라 혼잣말보단 독서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아이였죠. 무던하게 자랐고 성격도 순해서 늘 걱정스러울 정도로 남에게 져주는 성품이었어요. 그 아이가 30 즈음 되었을 무렵 어느 날 그러더군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울었습니다. 저처럼 가진 거 없던 엄마를 둔 아이가 사랑을 만나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며느리 될 사람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도도한 말투, 또렷한 눈빛, 잘 차려입은 옷차림까지. 게다가 학벌 좋고 집안도 반듯하다는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죠. 아, 우리 아이도 이런 인연을 만날 수 있었구나. 그때 저는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결혼식은 예쁘게 치러졌고 둘이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딸처럼 아꼈습니다. 다정하게 말도 잘했고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웃어주는 얼굴이 예뻐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 6개월쯤 되었을까요? 아들이 말수가 줄고 웃음이 없어졌습니다. 퇴근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갔고 밥도 거의 안 먹었습니다. 처음엔 직장이 힘든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아들 통장을 봤는데 이상한 출금 내역이 있더라고요. 카드 대출, 현금 서비스, 사채. 그 모든 게 제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밤 저는 얼굴이 식은땀으로 젖어들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걸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여자가 아들 몰래 돈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따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건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부부끼리 이런 건 다 공유하는 거죠.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말보다 눈빛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 순간 그 사람의 눈에서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들은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과호흡으로 쓰러졌고 의사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켜온 아이가 단 한 사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돌려보내려는 그 순간에도 그 여자는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1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통째로 후벼 팠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아들은 회복을 못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뒀고 사람도 못 만났고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게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어요. 이따금 그런 말도 했습니다. 엄마, 난 내 인생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날 삼켰어. 저는 그 사람을 애써 잊으려고 했습니다. 더는 내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묻어두기로 했죠. 그런데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인터뷰 화면이 나오더군요. 예식장 홍보 모델이라면서 한 여성이 소개되는데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눈매, 말투, 미소까지.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전 며느리. 그리고 그 여자가 화면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정말 설레네요. 그 순간 저는 숨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그 여자가 또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간다는 사실.
또 하나의 집안을, 또 하나의 아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꺼내고 종이와 펜을 놓았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때입니다. 그 사람이 또 누구를 삼키기 전에. 이번엔 제가 먼저 그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경력, 학벌, 혼주에 대한 의혹, 거짓말처럼 흘러다니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기록했습니다. 예식장 예약 담당자에게 몰래 연락해서 혼주 명단도 조회했고 직접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목소리도 녹음했어요. 신부 측 혼주로 예약된 인물들 중엔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시 저 남자 신부랑 무슨 사이세요? 아, 저요? 그냥 알바인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진심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그리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복 대신 검정 정장을 입었고 꽃 하나 달지 않은 옷차림으로 예식장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사람이 이번엔 진짜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건 아닐까?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수십 번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걸 덮는 건 병원 침대에 누워 엄마 나는 내 인생이 없어졌어요 라고 말하던 제 아들의 울먹이던 얼굴이었습니다. 예식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화려했습니다. 꽃장식도 조명도 드레스를 입은 웨딩 플래너들도. 하객들은 서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어디선가 연주되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주 고급스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장 안을 걸었는데 그때 혼주석에 앉은 한 얼굴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자? 그 사람도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죠. 어머, 금자야? 너 여기 웬일이야? 그 사람은 제 고등학교 시절 단짝 친구 수자였습니다. 그날의 신랑 어머니였습니다. 혹시 오늘 결혼하는 신랑이 너네 아들이야? 응, 넌 몰랐지? 한동안 친구들이랑 연락 못해서 결혼 소식 못 전했어. 그래도 내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니까 너무 기뻐. 그런데 넌 어떻게 이걸 알았니?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사했던 그 여자. 전 며느리였던 그 사람. 거짓말로 초혼이라고 하고 학벌을 속이고 자신의 혼주까지 알바로 준비했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수자의 아들과 결혼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친구의 아들까지 그 사람에게 삼켜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신랑 입장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수자의 아들이 수줍은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제 아들의 옛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순하고 그저 사랑을 믿었기에 모든 걸 내어줬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신부 입장 전 저는 수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수자야, 이 결혼 멈춰야 해. 수자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금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가지고 온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며칠 동안 모은 자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부의 이혼 기록, 주민번호와 당시 배우자 이름까지 확인된 이력. 학적 조에서 졸업했다던 해외 유명 대학 이름조차 없는 상태. 신부 측 혼주 알바 명단 구인 사이트에서 섭외된 2030대 남녀 사진, 지급 계약서. 웨딩 업체와의 알바 계약서, 신부 측 가족 대역을 위한 명시 문서.
며느리였던 당시 사진과 행적 함께 살았던 가족 사진과 병원 진단서 복사본. 수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면서 손이 떨리고 표정은 공포와 충격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금자야, 이건 내가 말해줘야 해. 나 너무 떨리고 어지럽다. 저는 수자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내 아들의 눈물을 그 드레스 위에 던져줄 때가 왔어. 웨딩 마치가 울리고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웨딩 플래너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신부는 저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지만 이 결혼을 바라보며 침묵하기엔 너무 아픈 진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웨딩홀 정중앙에 선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 신부는 제 아들의 전 부인입니다. 몇 년 전 저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던 사람이지요. 그때도 초혼이라 했고 해외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진짜야? 라는 속삭임이 들렸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고 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혼 경력이 있으며 학력을 조작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신부 측 가족들 모두 알바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계약서까지 제가 전부 확인했습니다. 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신랑은 당황해 말을 잇지 못했고 수자는 울음을 꾹꾹 눌러 참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신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어떻게? 저는 마이크를 한 번 더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새 얼굴로 다가가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 순간 식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객들은 너나 없이 예식장을 빠져나갔고 사진 촬영은 멈췄고 웨딩 플래너는 손을 떨며 신부를 부축했습니다. 신랑은 마이크 앞으로 걸어왔고 조용히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예식은 정식으로 파혼이 되었고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뒷문으로 도망치듯 퇴장했습니다. 그날의 축복은 사라졌고 남은 건 진실 하나였습니다. 식이 끝난 후 수자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금자야, 우리 아들 인생을 지켜줬어. 내가 이 자료를 직접 봤다면 용기 못 냈을 거야. 넌 내 집안을 구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복수란 말,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단어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그래. 오늘은 내 아들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 살아남았구나. 그 사람의 드레스를 찍고 싶었지만 참아냈습니다. 대신 그 드레스보다 더 깊은 거짓을 제가 마이크로 찢어냈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람들은 무언으로 하나둘씩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무너진 성벽 위에서 흩어지는 군사들 같았어요. 어디선가 들리던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남은 건 침묵과 그리고 진실뿐이었습니다. 신부는 사라졌습니다. 단 한마디 해명도 없이 드레스를 입은 채 예식장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는 것도 막았고 식장 안의 화려한 조명은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신랑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내 인생에서 더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이 식장을 울리고 나서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들은 오늘의 마지막 축복 같은 말이었어요. 그날 결혼식은 정식으로 취소됐습니다. 신랑 가족은 법적 대응을 바로 준비했고 혼인 사기, 명예훼손, 위조 문서 등 그 사람에게 쌓인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알바 혼주들은 경찰 조사에 협조했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금융 접근이나 기망 행위도 모두 파악되었습니다. 뉴스엔 작게 실렸고 온라인엔 조용히 회자되었지만 제게 그날은 아들의 웃음을 되찾은 날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방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식업계에 발을 들릴 수 없게 되었대요. 수자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금자야,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진짜 당할 뻔했어. 결혼 준비하면서도 돈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그때부터 이상했는데 넌 우리 집안을 구했어.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병원 침대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 엄마, 난 끝났어. 그 사람이 날 삼켰어.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못 해줬지만 이번엔 누군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제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햇빛을 보러 나갔고 심리 상담도 조금씩 마무리됐고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시작했어요. 몇 달 뒤 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처음엔 동료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듬는 사이가 되었고 저는 그 모습에서 처음으로 제 아들이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결혼 생각해요.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차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게 하는 거야. 전엔 널 망가뜨렸지만 이번엔 널 살게 하길 바란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잊고 있던 감정이 솟구쳤고 이불 위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어요. 그 사람의 결혼을 막은 건 칼이 아니라 마이크였고 욕이 아니라 팩트였고 비난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내 아들의 눈물을 대신 갚은 것뿐이에요. 지금도 저는 식탁에 앉아 된장국을 끓이며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날 드레스는 찢어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올라탄 거짓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화려한 예식장의 중심을 아들의 눈물처럼 조용히 깊게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시 활기차게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던 전부였습니다.